어떤 의뢰인이 제 이름의 한자를 물어보셨어요. 그래서 더할 익 솥귀현이라고 말씀드렸지요. 더한다는 뜻은 잘 아실 거고요. 솥귀는 무쇠, 솥의 손잡이를 의미한다고 해요. 단어로 쓰이는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나 인명에는 특히 돌림자로서 상당히 많이 쓰인 한자랍니다. 솥 손잡이를 뜻하는 한자가 인명에 많이 쓰이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히 솥 손잡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. 솥은 황제를 의미하는 한자로서 세 발이 달려있는 솥을 바치는 세 개의 솥귀는 세 명의 재상, 즉 우리나라에서는 영의정, 좌의정, 우의정을 의미한다고 하네요. 이 셋을 삼공 또는 삼현이라고 한다고 해요. 저는 대법원장도 못했으니 이름값을 못했나요? 에고, 전에 쇼츠에서 또 딴소리만 했네요. 어떤 의뢰인이 제 이름에 한자를 물어보시더니 다음 생애에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익현이라고 짓는다고 하십니다. 저보다 나이는 조금 더 있으신 박땡땡 여사님이신데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. 저를 상당히 좋게 봐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매우 감사한 말씀이고요. 그런데 사실 자기 자신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제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. 박땡땡 여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똑똑하며 건강하고 착한 아들을 다음 생에 낳으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이 말씀은 박땡땡 여사님이 단체 카톡방에서 안 하시고 제 개인 톡으로 해주셨는데요. 말씀 듣고 속으로 혼자 킥킥대고 웃다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해 봅니다. 사법부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? 예산의 전체 액수를 알기 어려우니 국가 전체 예산의 몇 %인지 여쭈어 볼게요. 1, 5%, 2, 3%, 3, 1%, 4, 0.3%. 정답은 4번 0.3% 정도입니다. 법률신문의 기사를 좀 요약해 드릴게요. 올해 즉 2024년 기준으로 국가 예산은 656.6조 원 정도인데 사법부 예산은 2.2조 원 정도입니다. 국가 총 예산 대비 사법부 예산 비중이 감소세로 전환된 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이었습니다. 사법부 예산은 2010년 초부터 미미하게 증가해 오다 2022년 처음으로 줄어들었어요. 당시 국가 예산이 2021년 558조 원에서 이듬해 607조 원으로 8.9% 증가하고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가 5% 이상 오른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상황이었지요. 공교롭게도 이 기간 재판 적체 현상은 더 심화되었다고 해요.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.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예산을 늘리고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예산과 뗄 수 없는 법관 증언도 10년째 답보 상태고요. 2022년 사법부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75억 원 감액되었어요. 전국 1심 민사 본안 사건 가운데 2년 6개월을 초과해 심리 중인 장기미제 사건은 2016년에서 2018년 2,000 내지 3,000건 수준에서 2020년 4,851건, 2021년 6,295건, 2022년 7,749건으로 2배 이상 늘었어요. 1%였던 장기미제 사건 비중도 2022년 처음 2%에 진입했어요.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. 당시 대법원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기조인 지출구조 합리화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시행했던 것이라며 예산 감축에 대해서는 법원의 필요에 따라 기획재정부와도 협의를 거쳤다라고 설명했어요. 또 세종시 전산정보센터 설립 등 규모가 큰 사업들이 종료되는 영향도 있었다라고도 해요. 하지만 행정부, 헌법재판소 등 다른 부처, 기관 예산과 비교해보면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헌법재판소의 2022년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530억 원이었다 해요. 행정부 예산은 554조 원에서 604조 원으로 오히려 50조 원, 즉 9.0% 증가했고 입법부 예산은 7,050억 원에서 7,040억 원으로 10억 원, 즉 0.1%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해요. 법무부와 비교했을 때도 사법부의 예산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어요.